자, 그 다음에 또 시작합시다. 21번에 보면은 벌칙의 무슨 한도가 다른 것은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해놨어. 자, 여기서 벌칙하는 용어 때문에 또 시험 문제를 못 푸는 수험생이 생겨버렸어요. 일부가. 그럼 우리는 벌칙하는 용어는 잘 본 적이 없거든. 뭐 이거는 들어봤지. 형벌 3년짜리 1년짜리 있고, 그 다음에 뭐 과태료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지. 이것도 이제 행정 질서벌 가는 기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행정 형벌 가는 요 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가 뭐라 그런다? 벌칙.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알겠습니까? 벌칙. 근데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가면은 결국 뭐다? 다른 한계를 찾아라라는 거잖아. 나머지 네 개는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1번은 이중 소속이니까 몇 년이고? 1년, 1년짜리 아이가. 2번은 자격증 대회니까 맹 1년 알지. 3번 임시중개시설물도 1년이 된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거는 뭐다? 3년 검증이다. 답 4번이지 뭐. 5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잖아. 몇 년이고? 요 검지행이잖아요. 몇 년짜리? 1년짜리 검지행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벌칙하는 말을 잘 몰랐는 사람이 알겠지? 뭐를 찾아라 하는지 출제 의도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찍어버린다? 5번을 찍어버려. 왜?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한 줄인데 5번만 세 줄이네. 이상하다 싶어. 그렇지? 그 출제 의도를 모르니까 답을 못 찾는 건 뻔하거든. 그렇지?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하는 거냐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한 줄씩만 적어놓고 5번만 특별히 세 줄 이렇게 내는 문제 있다 없다? 잘 없어요. 대체로 다 한 줄이면 다 한 줄이고 대체로 두 줄이면 대체로 다 두 줄 이런 식이 되는 거지. 특이하게 짧거나 특이하게 길게 쓰는 지문이 별로 출제 문제 보면 잘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5번 탁 찍어 틀리고. 22번 벌칙에 관한 설은 틀린 것, 옳은 것을 하는데 1.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자, 요것 좀 외웁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요거 같이 외워봅시다. 같이. 자, 우리 법에 과태료 가는 거 있고 뭐다? 업무 정지 가는 게 있잖아. 그리고 자격 정지 가는 거 있잖아.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범위 내에서 위반 사례별로 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어요. 이거 다 500만 원 이하, 뭐 100만 원 이하잖아. 이하니까 사례별로 사유별로 뭐다?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뭐다? 둘 다 6월의 범위 내에서 6월 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 그럼 6개월짜리다, 3개월짜리다, 1개월짜리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전부 다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표, 업무 정지 기준표, 자격 정지 기준표. 근데 그 표들이 어디에 나오느냐라는 거지.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규칙에 나온다. 요거는 뭐다? 대통령령에 나온다. 시행령에 나온다. 요걸 외워버려. 요 세 개 정도는. 알겠어요?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뭐? 시행령, 대통령령.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기준은 뭐?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요거는 외워버려. 알겠어요? 그 다음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3년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틀려버렸죠? 근데 참 이게 22의 기출문제 아닙니까? 좀 얍삽하다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 22회 때에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 거짓값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거, 그 다음에 3년짜리 검증이 있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뭐다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규정이 2년 전인가? 최근에 2년 전인가? 여기 바뀌었어. 바뀌어가 2가 뭐로 바뀌었다? 3으로 바뀐 거야. 그럼 이때 22회 때 기출은 2였거든. 2천만 원이었거든. 그럼 이 문제 내는 스타일을 봐봐요. 2와 3 위치를 싹 바꿔봤잖아. 요거하고 요걸 위치를 싹 바꿔놔본 거야. 이거. 그 얍삽하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3.3이니까 위치 바꿀 게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3번에 업무상 알게 된 별의별 출제수 방법을 다 강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5점. 비밀 준수의 무위반죄, 반의사 불벌죄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체질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동일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알겠어요? 법정형의 기준이 동일하게 뭐다? 적용된다라는 거 보이지? 여기 무슨 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벌 규정에서 나오는 거잖아. 동일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그 때문에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러는데 형을 형하는 거는 뭐예요? 형벌이겠지. 형벌. 그러면 이 형벌에 관한 내용이면은 양벌 규정을 떠올려야 되잖아.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은 무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걸 공부한 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어.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문장이죠? 이게. 자, 이거 같이 공부합니다. 이것도 외웠죠, 아까? 외웠으면. 과태료와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다 뭐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중하거나 뭐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본 문장을 어디다 갖다 붙였다? 형벌에다 갖다 붙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틀려버린 거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전부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뭐를 초과뭐한다? 이걸 초과뭐한다. 이걸 초과뭐한다. 이걸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하는 걸 또 3분의 1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 낼 때 무조건 3분의 1 하면 안 쏘가 넘어가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쏘가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걸 앞에 떡 적어줘. 그러나 있으나 과태료 처분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정지는 2분의 1인데 과태료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 이 추측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하여튼 유도를 하는 표현을 잘 활용을 해먹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23번에 벌칙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했는데 1. 무슨 규정은?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 또 적용된다 하는데 틀려버렸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틀린 걸 O로 외우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글자를 바꾸면 O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바꾸면 O가 됩니다.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러세요. 형벌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 또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뭐 O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사원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3년짜리나 몇 년짜리 1년짜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무슨 규정이다? 양벌 규정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2번 등록관청관을 구행한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중 사무소 아닙니까? 몇 년짜리다? 1년짜리. 그리고 상대적 등록지를 쌓아야 되죠.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딱 한 번 물었거든요. 요때 21회 때 딱 한 번 물었고 더 이상 물은 적은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친 출제라긴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강의한 기억이 하나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림 그림처럼 있잖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위반 시에 제재가 있는데 그 제재는 크게 뭐과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표를 생각하면 행정처분이라는 제재가 있고 뭐 벌칙이라는 제재가 있는데
그 벌칙이라는 제재는 행정, 형벌이라는 게 있고 뭐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라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행정 처분은 등록 취소하는 게 있고 업무 정지라는 게 있고 자격 취소라는 게 있고 자격 정지라는 게 있고 지정 취소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근데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뭐다 상대적 등록 취소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제재분류표의 기본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여기에 있는 행정처분 어느 한 가지하고 형벌하고는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두룩하다. 알겠어요? 그러면 행정처분과 알겠어요? 과태료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는 몇 개 뿌이다? 한 개 뿌이다. 했어. 그 한 개가 뭐다? 응? 여기다 요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 알겠어요?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거 아니라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일 뿐이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다? 그렇게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일 뿐이지. 과태료 대상 아니거든. 그럼 뭐가 요 딱 한계가 있느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뭐 운영 규정이라는 걸 제정해 가지고 장관한테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승인 받아야 되고 또 승인받은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해가 거래정보만 운영하면 된다는다? 안 되는데 그런 걸 위반하게 되면은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야 된다. 그거 딱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딱 한 가지가. 그걸 왜 아파야 된다 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지금 뭐 병과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 지금 벌금과 과태료는 가잖아요. 그 벌금은 여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맞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병과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다. 병과되도록 법을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들어. 만들면은 이중처벌에 해당돼서 헌법 위반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법이 없어.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는 검증행위로서 몇 년짜리다? 3년짜리다. 5번 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건데 이렇게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이 법상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따옴표 안에 끼 뭐예요? 따옴표 안에 끼 뭐예요? 결격사유잖아. 옳지. 결격사 12가지 중에 11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결격사유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 선고받는 경우는 그 벌금형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라도 뭐 결격사유로 처리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판례 입장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고 물음표 옆에 붙여놓은 게 5번 지문 때문에 그래. 나머지는 판례가 아니거든. 5번만 판례거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이 23번에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내용이. 하여튼 양벌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등이라는 신분을 지닌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다?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적용되는 거다. 자, 칠판 봅니다. 연습 좀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고용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의뢰인과 의뢰인과 뭐 했다?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짓말 등을 통해 가지고 뭐다? 의뢰인에게 뭐다? 재산상 피해. 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뭐다? 3천만 원을 발생시켰어. 알겠습니까? 이 사건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책임 문제,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재산상 손해를 3천만 원 일단 발생시켰잖아. 어찌됐든 간에. 발생시켰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민사 책임으로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검증이 했나 안 했나? 했지? 소속공인중개사 검증을 저지르면 행정상 책임으로서 뭐다? 무슨 정지?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검증인데 몇 년짜리고? 3년짜리 아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형사 책임으로서 뭐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그러면 고용한 기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따져보자 이 말이지. 따져보자.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 다 따져보자 이 말이지. 알겠지? 요거 따져봐야 돼. 함께 손해배상 책임 3천만 원 배상 책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무슨 규정 때문에? 에잉. 간주 규정 때문에 그래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된다. 그래서 연대해서 지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요 사람은 공제 가입돼 있다 안 돼? 돼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발생시킨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이 손해 입은 의뢰인은 어디에다가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공제기관인 협회에다가 뭐다? 공제금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금을 지급한 협회는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또다시 누구한테? 소속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지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행정상 책임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뭔다? 본다. 그래서 간주 규정 때문에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행정처분으로서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잖아.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되니까 실무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6개월에 뭐를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등록 취소 또는 뭐다? 업무 정지이 된다 이 말. 개업공인. 그다음에 형사 책임도 개업공인으로 진다 안 진다? 진다. 몇 년짜리? 3년짜리니까 징역형 선고한다 뭐 한다?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잖아. 징역형 선고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왜?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잖아. 양벌 규정의 내용은 저 사람은 뭐다? 행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조에 규정된 무슨 형을 함께 가한다? 벌금형을 함께 가하니까 3천만 원 이하의 뭐다? 벌금형을 함께 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징역형은 안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다만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 적용한다 안 하니까 그래서 벌금형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와 감독을 기울인 거다 안 기울인 거다? 안 기울였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적용돼가 벌금형이 선고돼. 그러면 또 공부를 돼야 되는 게 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요렇게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사례를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지. 알겠어요? 연습해봤습니다. 그 다음 24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한데 100만 원짜리가 아닌 걸 찾아라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등록증 게시하지 않아도 얼마? 100만 원의 과태료. 4번 봐봐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뭐 사용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개 광고물 즉 간판에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얼마? 100만 원의 과태료. 3번 이 법에 따른 무슨 교육을?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잖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맞죠? 그렇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꼬박꼬박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 받아야 된대. 그걸 정당한 사유 시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다 말이지. 알겠지? 응? 3번이 답이죠. 그 다음 25번에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봐봐요. 과태료 부과 사유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많잖아. 그런데 그 사유별로 부과 징수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 부과 징수권자를 갑작스럽게 물어보네. 그렇지? 여러분들은 100만 원짜리냐 500만 원짜리냐 그거 구분해가 외우기도 급급한데. 그렇지? 그런 기다. 근데 이건 안 외워도 감이 와야 돼요. 등록증 개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등록관청이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거는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 과태료 부과권자가 될 게. 이전 신고 어디다가 해요? 등록관청이었는데 안 했으면 100만 원 과태료지만은 등록관청이 부과하지. 사무소 명칭에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마찬가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게 오늘 공부했잖아. 중개가 완성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즉 보증 설정 내용을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를 뭐다?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관계인사분 교부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그것도 누가? 등록관청이. 거래 정보망의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무슨 규정? 운영 규정을 제정해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승인받은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하면 안 되는데 그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 지정권자가 장관이니까 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거지. 그 답이 4번이죠. 4번. 근데 이거는 알겠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시도지사라는 사람이 있고 등록관청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을 이때가 쭉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1차적인 지도 감독 관청이 어디로 보여져요? 등록관청이잖아. 알겠지? 대체로 다 등록관청이야. 부가징수권자. 그런데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와 관련된 거는 지도 감독 관청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그자가 뭐 부과를 해도 하는 게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격증 교부와 관련된 거는 뭐 시도지사와 관계된 사항이죠. 그럼 자격증 취소 당했는데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반납하노? 시도지사인데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반납하거든. 그럼 어찌됐든 반납을 안 하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거 아닌가 봐. 알겠어요? 등록관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의 성격을 좀 따져가면서 보면은 쉬워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알겠어요? 이것도 물어보겠죠. 에이치 아픈네.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부터 뭐 지정 취소. 처분권자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업무 정지는 누가?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는 누가? 교반 시도의사가. 자격 정지도 누가? 교반 시도의사가. 지정 취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태료 말고 이 행정처분은 처분권자도 다르지만은 처분사에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 있잖아요. 처분의 상대방도 다 달라. 등록 취소는 누구한테 내리노?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정지도 누구한테 내리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가리키는 대상자 범위가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요. 구별해야 돼. 지정 취소는 누구한테? 거래 정보 사업자한테.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달리 처분의 상대방도 신분이 다 구별이 돼야 돼. 알겠어요? 26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 대상자와 부과 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해놨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해놨습니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거래 신고 어디다가 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그걸 알아봐야 합니다. 장관이 부과기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잖아. 알겠어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관청이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부과기관으로 연결되면 맞나?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한 위반은 다 과태료 부과 사유들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제사업 운영실조, 공제사업 하면 협회 아이가, 그렇죠? 협회 감독관청이 누굽니까? 장관이죠.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증 반납 어디다 갑니까? 등록관청에다 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사무소 등록증 게시하지 않은 것도 1차적인 감독관청이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됐으면 자격증 반납도 자격증 교반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니까 시도지사가 부과기가 맞네. 1번이 연결 틀려버린 거다. 27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26번하고 똑같은 거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서.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와요. 실거래가 신고법에 나와요. 실거래가 신고법에 나오는 거지. 실거래가 신고법상의 과태료는 전부 다 누가 부과권자예요? 신고관청이잖아. 신고관청은 아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라 그랬잖아. 시도지사까지 틀려버렸잖아. 개업공인중개사라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해놨습니다. 이것도 실거래가 신고가 관련된 거예요. 등록관청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응?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그냥 시군구청 가지 말고 잘 봐봐요. 이 문제 지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 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잖아. 그럼 실거래가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어찌됐든 둘 다 시군구청장이죠. 일단 근데 등록관청이라고 적어놨어. 자, 등록관청하고 신고관청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신고관청 해야 되나 등록관청 해야 되나? 2번은 신고관청 해야 되죠. 그 연결 잘못됐죠. 근데 일단 세모해놔요. 여기 답일 수가 있디.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이건 100만 원의 과태료잖아. 아까 누가 등록관청이 돼야 되는데 국토교통장관이 확실히 틀려버렸고, 공제사업 하면 협회니까 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시도에서는 확실히 틀려버렸고, 자, 옥외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해놨습니다. 무슨 관청이고? 등록관청. 여기 맞죠? 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고 2번 확실히 틀렸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구별하자라는 거네. 그렇지? 이거 등록관청과 무슨 관청은 다르다. 신고관청은 다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요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랬죠. 여러분이 중개사무소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를 한 거야. 업무지역에 제한이 없어가 서울의 아파트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된다. 해야 돼. 북구청에 들어간다. 강남구청에 들어간다. 강남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소재지가 강남구니까. 강남구까지 출장 가야 된다, 안 간다? 가도록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된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강남구청 홈페이지 접속. 그 다음 28번에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 부과금액 기준, 부과권자가 빠르게 연결된 것을 한 개 더 늘어붙다. 알겠어요? 부과금액 기준까지도 뭐 연결시켜. 등록증 게시하면 100만 원 이하죠. 그리고 등록관청이죠. 5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되었으나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것도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500만 원까지 틀려버렸네. 그래서 등록관청은 맞고. 3번 거래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 이랬습니다. 요거 신거래가 신고를 안 한 거지 거짓 신고한 거 아니죠? 신고 자체를 안 하면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 장관이 아니고 뭐 신고관청이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 4번에 정보망 운영 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운영 규정의 승인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뭐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 틀려버려. 거래신고사항 누락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시도지사가 아니고 뭐
신고 관청 요래야 되잖아. 거의 틀려버렸다. 그 1번이 제일 쉬운 걸 답으로 만들었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알았어요. 그 3번 지문에 보면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이 나왔잖아. 이거는 무슨 신고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할 때, 거짓 신고했을 때 이런 제재가 가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아,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슨 신고하면? 거짓 신고하면. 알겠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 5번에 보면은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가와봐라 했는데 안 갖다 준 거래 당사자는 3천만 원 이하 맞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하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하는 거. 용어를 구별해야 돼요. 요 용어 제가 또 적어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하는 요 단어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하는 말. 요 말이 뒤에 붙어보면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글자 뒤에 외의 자료가 붙어보면 얼마? 500만 원. 요거는 3천만 원 이하. 그래 됩니다. 이거 강의할 때 요 외의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계약서라 그랬잖아.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는 거래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외의 자료에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출문제집이다 보니까 제가 기출된 문제를 글자도 수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수정해가 만들기도 하지만 이 지금이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면 27번 문제도 그렇고 28번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전부 다 무슨 법령상? 공인중개사 법령상 해놨어. 그런데 그 지문 5개 보면은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된 게 끼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끼들어왔죠. 들어오면 되나? 안 되지. 그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건데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왜 이리 돼버렸냐면 이게 출제될 당시인 22회나 21회나 뭐 23회나 24회나 이럴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어느 법에 있었다?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었거든. 그래서 같이 묶어 나온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점검만 하면 되겠게. 29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해놨어. 50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 어찌됐든 과태료는 과태료 아이가.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뭐 500만 원 과태료. 휴업신고.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되잖아. 기간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안 해도 얼마? 100만 원의 과태료잖아. 등록 취소에 따른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7일 내에 반납을 안 하면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 사무소 이전 신고에 무위반해도 100만 원의 과태료잖아.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를 하면 얼마? 얼마? 다시 제가 여러분들 얼마라고 물으면은 뭐다? 자꾸 100만 원, 500만 원 이게 생각나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를 하면 몇 년? 1년. 알겠어요? 여기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답이 5번이에요. 5번. 그 얼마로 물으니까 자꾸 머릿속에 금액이 생각나는 거예요. 몇 년으로 가면 3년인가 1년인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연습해 줬나? 재밌는 거. 목이 버려. 야바우 이야기해 줬어요. 물건 4개를 놔두고 4개를 놔두고 요거는 까마귀, 요 물건은. 요거는 고양이, 요거는 쥐, 요거는 개. 동물 다 붙여놨어. 그리고 막 섞어. 눈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 요거는 뭐고? 이거 물어. 섞어가 요거는 뭐고? 물어. 그럼 답을 4마리 동물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여기 어디로 가는 거 계속 본다. 볼 필요가 없어. 막 섞어놓고 마음대로 섞어놓고 아무거나 지가 뭐고 이리 묻잖아. 그럼 고양이야. 뭐지 이리 물으면 쥐야. 뭘까 이리 물으면 뭐 까마귀야. 뭐게 이리 물으면 뭐 개라. 알겠어요? 근데 그
물을 때 그 끝에 표현을 보고 뭐다 그냥 답을 하면 되는 걸 알겠어요. 거기 고양이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찾고 있다 알겠어요. 써먹어요 집에 가서. 알겠어요. 뭐고 뭘까 뭐지 뭐게 알겠어요. 그 남편분들 앞에 딱 갖다 놓고 이래 해보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 어디가 빈다? 30번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골라라. 1년짜리. 알겠어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 유사 명칭 사용하면 몇 년? 1년. 응? 이중으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 이중 등록 1년.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기업 공인 거래정보 사업자 1년입니다. 이거 지정치의사야 돼. 이거를 왜 해야 되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뭐 1년짜리 된다. 리얼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몇 년? 3년이 되죠. 그래서 기역, 리언, 디귿이 다 1년이야. 그래서 답 3번이 가야 됩니다. 그러세요. 31번에 리스팅 뭐예요? 꼬부랑 글씨 영어잖아. 중개례 접수라는 거지. 그 중개례 접수 이꼬르 무슨 계약이다? 중개계약의 체결하는 기다. 알겠습니까? 중개계약의 체결. 틀린 것은 개업 초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식,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다? 리스팅을 할 수도 있다. 중개례 접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리스팅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소리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봐봐요.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아시죠? 개업식은 꼭 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리스팅의 획득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에 뭐가 된다? 출발점이 된다. 중개 업무에 뭐가 된다? 출발점이 되는 거다. 중개계약의 체결이. 실무 문제예요. 공지, 공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중개월의 접수를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 가망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매수 의뢰 접수 시에는 매수 의뢰 접수야. 권리의 확인,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 등이 필수적이다 해놨습니다. 권리의 확인이 매수 의뢰 접수에 필요하나? 필요 없어. 매도 의뢰 접수에는 권리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중개계약의 유형 확인은 매도 의뢰 접수든 매수 의뢰 접수든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중개계약의 유형이 어떤 게 있었어요? 응? 중개계약의 유형.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이게 바로 중개계약의 유형이잖아. 그러니까 매수 의뢰 접수를 받든 매도 의뢰 접수를 받든 독점으로 의뢰받는 건지 일반으로 의뢰받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가 달라지니까. 순가 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다 가이고 뭐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O로 봐줍니다. 해당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O로 봐주지. 해당된다 했으면 명백히 X야. 순가 중개계약의 개념적 특징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다 많다? 많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면 O 봐줍니다. 그래서 이게 순가잖아요. 내 집은 1억만 받으면 되니까 1억 5천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5천만 원 다 보수로 가져가라. 이렇게 합의하는 게 무슨 계약이다? 순가 중개계약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했겠죠. 1억 5천에 이루어지면 5천만 다 가져가라 이렇게 순가 중개 체결했는데 결과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킨 매매 금액이 1억 50만 원이야. 그러면 약속대로 얼마 가져간다? 50만 원 가져가도 법정 중개보수 초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순가 중개계약은 무조건 금지행위가 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32번 봅니다. 이게 전속 중개 계약과 관련한 실무 문제죠. 그 법조문을 알면 실무 문제도 풀려.
갑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유효기간 5월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설명은 해놨어요. 전속중개계약은 법규정 공부 다 했잖아. 거기에 비춰봐가지고 옳게 설명한 걸 찾아라라는 게야.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몇 월이므로 3월이므로 갑과 을 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5월로 합의해봤자 몇 월로 단축된다? 3월로 단축된다. O다 X다? X지. 근데 어디서 뭐 단축된다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지. 알겠어요? 제가 이 유효기간 3개월을 강의할 때 이랬잖아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러면 약정으로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3월 미만인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는데 약정을 안 하면 유효기간이 몇 월이 된다? 3월이 된다. 그러면 당사자가 5월로 약정했으니까 5월이 유효기간인 거야. 알겠어요? 을이 전속중개계약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우리가 외웠다? 3년으로. 을이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도 되죠? 거래정보망에 공개되지만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든 거래정보망에 공개하든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다시 이러이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라고 문서로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해야 한다. 오네. 알겠어요?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된다.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거잖아.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되지만은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공개하게 돼 있다. 7일 이내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다까지 틀려버렸잖아. 7일 이내로 외웠다 우리가.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이랬잖아. 그때 강의할 때 구두 또는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그래도 X.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그래도 X. 법조문에는 문서로 통지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하면 틀려버린 거예요. 방법에 제한이 있네. 문서로. 이게 이제 실무 문제랍시고 냈지만은 결국 법조문에 비춰가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그 다음 33번 중개계약안에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왜 있노? 이리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고, 그래서 위약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다만 우리 법이 소요된 비용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해놨는데 오히려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거지. 그럼 예외적으로는 공개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어떤 경우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며. 원칙적으로 하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또 말이 어려워지죠. 뭐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어넣었을까?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되니까. 3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접수하여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계약서에는 없어.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서식은 뭐하고 뭐뿐이다? 2개밖에 없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그러니까 틀려버리네. 3번은.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무슨 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계약서 앞쪽과 뒤쪽을 봤다 안 봤다? 봤다.
뒤쪽이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잖아. 알겠지? 4번이 답이네. 알겠지?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즉 15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의 무위반이고 무슨 정지사유다? 업무정지사유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렸잖아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잖아. 업무정지사유잖아. 그 답은 4번이. 서식을 잘 봐야 됩니다. 서식. 그 다음 34번에 틀린 것은 이것도 실무 문제로 만들어냈지만 법조문을 활용하면 돼.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오지 뭐. 일처리 잘한 거 아닙니까? 2번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를 기재하였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법이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전 금액, 거래전 금액에 대한 중개 보수 그리고 그 밖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해야 되잖아. 그렇지?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업무정지사유죠. 그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 E에게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등록관청도 법을 제대로 잘 수행했다라는 거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했다. 법대로 잘 처리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 금액 및 무슨 지가는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하는데 임대차에 관한 전속 의뢰받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 35번 중개계약하는 내용들이 틀린 것은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계약을 서면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22조에 규정을 해놨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정보망에 거래전 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데 틀려버렸어요. 콤마 있지? 그 콤마에 끼 들어가서는 안 될 끼 하나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의 형식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공부했고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일반 중개계약이지 않느냐라는 소리야. 그 다음 36번 일반 중개계약서 즉 14호 서식과 전속 중개계약서 15호 서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비교 서식을 비교하자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법에서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다. 정해놨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무슨 서식이다? 권장 서식이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무사용 서식이잖아. 그러면 2번이 틀려버렸죠?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만 법정 서식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일반 중개계약일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해도 되고 빈백지 작성해도 되고 그런 거. 3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정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몇 년간 보관해라 하는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은 3년간 보관해라 하는 규정이 있잖아.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하는 그 의무가 기술되어 있잖아. 그리고 또 기술이 되어 있어요. 밑에 유효기간도 적혀져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 안에 보면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도 적혀져 있고 많이 적혀져 있어.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두 서식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우리가 두 서식을 공부할 때 네모 테두리 쳤다 안 쳤다? 쳤는데 네모 테두리 안에 끈은 서로 다르지만은 네모 테두리 밖에 끈은 서로 똑같다 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네모 테두리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37번 갑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갑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속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자, 갑과 을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고? 전속중개계약서 아닙니까? 오지. 2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 안 하면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다. 오지.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뭐 했다? 폐기한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는 무슨 사유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오라요, 엑스라요? 오죠. 그럼 무슨 위반이라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했대. 그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 아닙니까? 전속중개계약서 폐기했다 하면은 보존 안 했다는 거잖아.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 그럼 보존 의무를 위반한 거야, 이거.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무슨 정지사유다? 업무정지사유잖아. 그게 오잖아.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상하지. 전속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3년 그거 위반하면 뭐 업무정지하면 다 외화가 있는 사람들이 문장을 이렇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거 읽었는데 이게 무슨 위반인지를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어. 그럼 공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로 며칠이네? 7일 이내 공개해야 되잖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 또는 일관심을 공개한다 하니까 틀려버렸잖아요. 그렇지? 2주 내가 이거 며칠이네? 7일 이내다. 근데 어디서 2주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그것도 들어본 거잖아. 전속중개계약 체결로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7가지 정보를 공개하잖아? 그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런 것도 공개할 정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그 소리. 7가지 실컷 외화라 걔가 왜 안 나왔디면 요거 한 개 딸랑 물어보고 취합 보는 게. 알겠습니까? 그런 게 돼. 요렇게 문제 내주면 고맙잖아.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거래 정보망 등에 공개할 정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으면 7개 왜 안 나왔디? 2.5점 한 문제 푸는데 도움 받는데 지문 한 개 탁 끼워놓고 취합 본다. 요즘은 다 이런 식이에요. 요즘은. 그 옛날 초창기 1, 2, 3, 4, 5, 6, 7, 8 이때는 있죠. 이때는 그거 주르르 외웠잖아. 외웠으면 한 문제 풀려. 오늘도 9가지 확인 설명사항 9가지 외우잖아. 그거 외우면 한 문제 풀려. 알겠지? 근데 요즘에는 뭐다? 지문 한 개 정도로 툭 끼워놓고 취합버린다고. 그럼 여러분들 아까 개시 의무 있죠? 사무소 내 개시할 사항들 4개 다 외웠다 안 외웠다? 다 외워놨는데 그 4개 안 물어. 알겠지? 안 묻고 4개 중에 한 개는 뭐다? 그 집은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지문 한 개를 툭 집어넣고 안 물어. 알겠지? 그런 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아까 우리 기출문제 보니까 뭐다? 1년 이하 징역들이 1천만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골라라 하잖아? 그잖아? 그런 식으로 내면 이제 그거 1년짜리 다 외우면 한 문제 풀잖아요. 그런 문제가 초창기에는 제법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문항서 줄면서 왜 돼버냐? 문제 지문 하나에 이리 넣어본다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문 딱 끼 하나 붙여보는 게. 그리고 1년짜리 물어봤다 하고 취합보는 게. 다른 거 안 물어. 그 11개인가 다 외워놨지만은 뭐다? 그 딸랑 한 개 먹고 취합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8번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날인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도 왜 되노? 같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거의 틀려버렸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해놨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 설명서 원서식
자, 상세는 안 봤죠? 거기 보면은 9번, 10번, 11번, 12번 세부 확인 사항에 보면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거기에 1조 소음 진동에 관한 거 들어가요. 그리고 요 구조하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에 대상 물건의 표시 1번 난에 보면은 건축물의 구조도 기재한다는다. 기재하도록 돼 있다라는. 기재하는 건 다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거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 틀려버린. 근데 건축물의 구조가 뭡니까? 건축 구조. 뭐를 건축 구조라고 그런다? 응? 말로 하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저 이거 옛날에 강의할 때 그래서 건축 구조 거길래 자꾸 뭔가 모양새가 이렇게 뭐다 기억나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 나오거든. 건축물 대장에 건축 구조가 기재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데 대장에 보면 건축 구조가 뭐로 돼 있냐면 이래 됐어. 철골, 철근, 콘크리트 쪽, 이리 적어놨다 이 말이야. 글자가 이리 적어놨어. 나는 구조하길래 뭐 모양새를 가리킨 용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다? 재료야 재료. 재료를 적어놨다 이 말이야. 그게 이상하다. 재료하고 구조하고 뭔 관계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옛날에 20몇 년 전에 강의할 때. 그래가 건축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봤다. 왜 구조했는데 재료가 나오나 하니까네. 그 사람이 뭐다? 재료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보니 그런 것 같아. 알겠어요? 무슨 시멘트 쪽, 벽돌 쪽 해서 한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건축 구조를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구조를 확인한다는다. 확인한다. 설명해야 된다. 왜 설명해야 하는 줄 압니까? 건축물의 구조가 이 재료에 따라 달라지잖아. 재료에 따라서 건축물의 수명이 달라져. 내용 연수가. 그러세요. 그러면 내용 연수를 구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 확인하면 사용 승인 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 승인 일자가 또 대장에 기록돼 있다 안 돼 있다? 현재 날짜에서 사용 승인 일자를 빼면 이때까지 사용한 연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명 내용 연수에서 뭐다? 사용 연수를 빼버리면 남는 기간은 뭐다? 잔존 연수라 그러거든. 그 향후 경제 연수라는 거다. 그러면 그 잔존 연수, 경제 연수가 길면 길수록 건축물의 가격은 뭐다? 커진다라는 거야. 그 이치 때문에 확인 설명할 내용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 실무회 때 다 합니다. 그 다음 3번에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도 기재한다. 틀려버렸어요. 비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식의 기재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설명사항도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건조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매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고. 그 답이 4번이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3죠. 3 서식에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해놨는데 등기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기재한다? 해야 된다.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란에 보면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이 있는데 2번인데 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뭐다?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뭐 등기된 권리로서 뭐다? 임차권이니까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사항이지. 그 칸에다가 적어 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도 확인해가 적어내야 된다. 적어내야 된다. 어디에 적어놨느냐? 세부 확인사항에 아까 9번 있잖아. 실제 권리관계 및 미공시 중요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 칸에 적어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39번에 확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뭐 다를 경우에는 지목이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하는 거다? 지적공부 7가지는 다 알죠? 지적공부. 다시. 지적공부.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부. 지적공부. 알으세요? 지적공부. 이야기해요. 항상 어떤 것들이 지적공부냐 물으면 요 말부터 하라고. 이 말부터 하라고. 이 말부터 하라고. 대장부터 끄집어내지 말고. 왜? 도면이 먼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대장이 만들어진 거. 그럼 또 만든 다음에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임야도 만든 다음에 뭐? 임야 대장. 그러지. 그 다음에 뭐?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뭐? 연명부. 그러지. 그 다음 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금은 요 명칭을 쓰는데 옛날에는 수치지적부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수치지적부. 알겠어요? 왜 수치를 하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선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경위의 좌표로 기록을 하거든. 뭐를? 경계를. 토지의 경계를 경위의 좌표 형식으로 등록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토지의 경계를 등록하는 공부는 뭐과 뭐다? 이것과 이거라. 도면과 뭐다? 이거라. 그렇지. 이것도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장부. 이것도 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장부인데 이거는 선으로 경계를 등록하고 이거는 뭐다? 경위의 좌표로 등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 다 완료된 토지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개발이 다 끝난 토지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알겠어요? 그런 거는 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토지의 경계를 다 등록합니다. 정확히 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이거 전부 다를 뭐다? 전산 파일로 등록하거든. 그 전산 파일도 지적 공부라. 알겠어요? 그런데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요 1번 지목이라 그랬잖아. 지목은 요 등록합니다. 알겠어요? 여도 등록한다, 안 한다? 요 등록합니다. 요도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어떻게 등록한다? 부호로 등록한다. 부호로. 여는 법률상 전명칭이 다 기록이 되고. 알겠어요?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 딸락하면 도면만 보고, 즉 부호만 보고도 지목이 뭔지를 알아모야 된다, 뭐 알아모야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자는 것은. 그래가 차장은 1,000원을 좋아해 하는 것도 뭐다? 공부를 하잖아요. 어? 차악하는 건 지목이 뭐고? 주차장. 장악하는 건 뭐고? 공장용지잖아. 정악하는 건 하천이에요. 그렇지. 원가는 건 뭐다? 유원지예요. 그런데 다 뭐 차문자를 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4개는. 나머지 25개는 뭐 24개는 두문자를 딴 거다. 이건 왜 차문자를 따느냐? 중복되는 게 있어가 헷갈리가 그런 거야. 이거는 중복이 안 되는데 학교 용지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거든. 학하고 하하고. 그래서 뒤에 차문자를 따는 거야. 이거는 뭐하고 중복된다? 주유소 용지. 주유소 용지는 주문자를 따잖아. 주차장은 차문자를 따지. 이거는 뭐 장은? 공원도 지목이거든. 요 앞에 두 문자를 따가 공원 간다. 이거하고 중복되니거든. 그러면 하천은 학교 용지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유원지는 뭐하고? 유지. 이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차문자를 따버린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목은 여기 기록되는데 전명칭은 등기부에도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됩니다. 그럼 불일치하면 안 되잖아. 근데 불일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그럼 불일치하면 뭐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대장이 지적 공부니까 오겠지. 2번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등 건물만을 처벌하는 것도 뭐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왜?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권에 종속된 권리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오, 자, 알겠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봐봐요. 민법이 나오는 거야. 이 실무 문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실무.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를 그림 있잖아. 확인 설명할 때 민법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민법 물어보는 거야. 그럼 민법만 물어보겠나? 공법도 물어보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 실무 문제는 어디서 튀었지? 예상 불가능해. 그런데 주로 보면
민법과 공법 지식을 많이 섞어서 묻더라고. 알겠지? 법정지상권의 경우, 알겠지?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지? 특약이 없는 한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이 답 2개 지시부다. 맞네. 알겠지? 이 복수 정답을 그때 이 신청회가 뭐 인정해버렸어요. 알겠지? 원래 발표된 답은 뭐 5번이었어요. 5번부터 봐봐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알겠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물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될 여지가 없어. 알겠습니까? 항상 저당권 설정 당시에 알겠어요? 토지와 지상물이 함께 동일인 소유로 있어야 된다 없어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이 5번이 확실히 틀린 거는 맞아. 그런데 이제 출제위원이 4번은 O라고 냈는데 이제 복수 정답을 인정한 거예요. 뒤에 해설을 한번 봐봐요. 응? 당사자 사이에 치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치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이므로 틀린 답항으로 보아 뭐 복수 정답을 인정하면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봐봐요. 이쪽에 실무 과목을 출제하는 사람이 민법에 대한 전문성이 민법 출제한 위원보다도 떨어지겠나 안 떨어지겠나? 떨어지죠. 그래서 타 과목을 갖다가 여과 없이 검토를 더해가 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스러워요. 알겠지? 그래서 알겠지? 요즘에는 다른 과목의 걸 내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내지를 못해. 알겠지? 그래서 의외로 민법, 공법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과목에서 뭐다 자연스럽게 한 4, 5문제를 그냥 줍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민법과 공법을 물어보버리면. 알겠지? 그 다음 40번 마무리합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도 실무 문제거든. 기업,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콤마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문장 구조일 때는 꼭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걸 툭툭 끼워 넣는 게 많아요. 잘 봐야 돼.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해서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놨는데 대장을 통해서 지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해. 경계는 그것도 확인 못해. 그렇지? 그럼 지형과 경계는 뭘 통해서 확인하는 거다?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알겠지? 봐봐. 제가 설명한 적 있다 없다? 이 기억 내용은 전혀 1월 달부터마다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맞추네? 무슨 과목을 공부해서? 공시법 과목을 공부해서. 이런 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지? 니은 분묘 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등기 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겠지? 일단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공부했으면은 등기법 3조인가 2조인가 그럴 거예요. 법조문에 보면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 겁니다.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권리라요. 알겠어요? 등기할 능력하는 건 자격을 말하거든. 등기할 자격이 없는 권리다 이 말이야. 또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뭐다? 물권이기 때문에 왜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 알겠습니까? 그래.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다? 오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자, 다르게 묻습니다. 우리가 토지의 경계는 알았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도면에 등록되어진 선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면에 등록되어진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뭐다? 아? 확인이 되는, 거래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공부상, 이 공부 아이가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의 기술적인 착오로 알겠어요. 실제 경계와 다르게 공부에 등록되어졌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실제 경계에 의해서 뭐 기준이 되는 거지만은 그런 사정이 없으면은 공부상 경계가 기준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리얼의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도 뭐다?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이 있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한다. 지적공부,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은 지적공부 아니니까 소리.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적공부 및 뭐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등기 기록이라는 게 있다. 등기 기록이라는 게 있다. 옛날에 등기부 알겠어요? 있다. 그러면 이거든 다 뭔가를 공시하는 공시장부야. 공시장부인데 알겠어요? 주종관계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주종관계가 있다. 이 공부는 뭐를 주된 공시사항으로 삼고 있느냐? 주된 공시사항이 뭐다?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종된 공시사항은 권리관계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기록은 주된 공시사항이 바로 권리관계야. 종된 공시사항이 사실관계야. 그럼 봐봐요. 사실관계하는 게 지목이다, 건축구조다, 건축물의 용도다, 면적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그런 것들이 여기 거하고 여기 기 서로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되면 뭐가 기준이 되는 거다? 이쪽 기 기준이 되는 거고 권리관계가 여기 거하고 여기 기 뭐다? 일치가 돼야 되는 게 정사인데 불일치가 되면은 뭐가 기준이 되는 거다? 등기 기록이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인 토지 대장에도 건축물 대장에도 무슨 관계가 기록돼 있다. 권리관계가 기록돼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록돼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은 기록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 대신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사항으로 하는 등기 기록에는 뭐다? 각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함께 공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여기하고 서로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되면 어느 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 되는 기다. 주종관계를 알아야 돼. 주종관계. 그러면 답이 몇 번이고? 기억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도 니은은 오네. 없다. 있겠네. 그 다음에 뭐 리얼. 답이 2번이네. 알겠어요? 그래. 그 지금부터 하는 게 다 이제 지금 이제 오늘 30 몇 번부터고 31번부터가 다 실무 문제로 시작된다. 31번부터가. 그러면 이제 다음에 6회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올 거냐면 제 예상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뭐 분묘기지권도 막 나오고 알겠어요? 공유, 총유 합의도 막 나오고 알겠어요? 뭐 농지법도 막 나오고 막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뒤에 가면 7회 가면 또 뭐 주인법, 상인법 문제도 막 나오고, 알겠어요? 명의신탁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럴 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지금쯤은 조금씩 뭐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게. 제가 설명을 안 해줬어도 왜 1, 2, 3, 4, 5월 달에 민법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것도 제가 또 나중에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이 기본서 갖고 강의할 때 할 거다고. 뭐 실무 파트를.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